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대한민국의 아주 심각한 위기가 아주 쓰나미처럼 몰려올 겁니다. 이 엄청난 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생각하면은 국민 여러분들께 대통령 선거에 패배한 사람으로서 정말 뭐라고 속절해야 될지 모를 큰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신 분들이 열렬히 아무 조건 없이 저를 많이 밀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패배에 대한 속죄의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필요 없어.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돼. 하지마.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실 겁니다. 어제도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르고 언론이 보도를 안 합니다. 오늘 신문이나 방송을 보더라도 좋은 것만 보도합니다. 이것을 이제 밀월 관계다 이렇게 하죠. 처음 당선됐으니까 비판도 하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축하 모드인데 축하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임명했습니다. 김민석은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도 운동권 출신인 거 아시잖아요. 김민석은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의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또한 1년 6개월 그리고 이것만 해도 5년 6개월 징역을 살다가 나중에 노태우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특사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돈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돈을 2억을 받아서 징역 8개월을 받고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SK 송길성 회장으로부터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고요. 2008년에도 7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했는데 나중에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많은 깨끗하지 못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문화원을 점거한 사건은 지금 롯데호텔 소공동 그 앞에 있었죠.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도 이 사건으로 아마도 앞으로 대미관 미국에서 굉장히 이거를 문제를 삼을 겁니다. 그동안 적당하게 넘어갔지만 미국 정부가 이렇게 자기 문화원을 점거하고 또 이런 사건에 당시에 서울대 학생회장이 김민석이었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쉽게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의 첫 번째 인사가 반미 운동의 상징이 미문화원 점거 사건입니다. 그때까지는 이런 미국 문화원을 점거하거나 불을 지르거나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반미 운동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두 번째가 국가정보원장을 이종석을 임명했습니다. 이종석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권 때 통일부 장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우리가 북한하고 관계를 할 때는 북한의 입장이 되어서, 김정은의 입장에서 북한을 생각해야지 우리 입장으로 자꾸 김정은을 보면 안 된다. 이게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겁니다. 이종석 같은 사람은 확실하게, 이 사람은 자기 이론적 신념적 친북 종북 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다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이라는 사람 통일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통일부 장관한테 뭘 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기 쓴 책도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명백하게 반미 인사의 심볼 김민석을 총리로 하는 것과 친북한의 이론적 체계적인 그 중심 인물인 이종석 같은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이거는 우리 앞으로 이 정부가 어디로 갈 건지를 잘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 국민은 대부분이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어제도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하루는 뭐 조용히 있자 해서 다들 가만히 있었고, 지금 우리 당도 어떻게 하면은 다음에 당 대표가 누가 돼요? 아까도 자꾸 당 대표라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우리도 똑같은 쓰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소리 지금 하면. 지금 자리 다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자리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의 위기와 국민적인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고 안 해야 될 이야기인데, 지금 당대표 김문수 해라. 이거는 김문수 너 아주 쓰레기통에 살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맞습니다. 그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존경합니다. 이것은 불법! 그러면 후보이 무엇으로 싸울 것입니까? 어떤 조직으로 싸울 것이겠습니까? 이런 걸 이제 중구난방이라고 해요. 전부 자기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내란 특검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오늘 특검법을 3개 통과시켰는데, 지난번 비상계엄의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내란 특검법이라는 게 통과됐어요. 이거는 누구를 처벌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재판받고 지난번 구속됐지만 한덕수 총리부터 최상목 부총리부터 이제 각 지난번에 내각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 쭉 전부 다 하고, 우리 당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란 정당은 위헌으로 해산될 수 있습니다. 당도 지금 해산 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괜히 뭐 공갈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제가 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 내란 특검법이 누구를 겨냥하고 있고 무엇을 겨냥하고 있고 어떻게 전개될 거냐는 거, 이미 저 이재명의 입이나 다른 많은 민주당의 중요한 그 발언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앉아가지고 당 대표를 누가 하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이러고 당이 없어질 판인데 뭐 대표를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김건희 대통령 영부인이죠. 이분도 지금 다 재판받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 조작, 공천 개입,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냐. 세 번째가 순직해병, 최해병의 특검법인데, 순직해병의 수사방해와 사건 은폐를 진상규명하자는 내용인데, 이것도 완전히 지금 국방 부분에, 아까 내란법도 마찬가지고 이 최해병 특검법도 국방 분야에 척추를 다 부러뜨릴 건데, 이걸 빙자해가지고 그동안에 군 지휘부 대부분을 구속하고, 이건 내란 세력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앞으로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을 임명하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아시다시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법무부 장관도 검사징계 청구권을 가지도록, 지금은 우리 장동혁 우리 의원님은 판사 출신입니다만 기존에는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었죠.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던 검사징계 요구 청구권이 법무부 장관도 하는데 이 뭐가 차이가 나느냐. 검찰총장은 그래도 검사를 대표하는 약간의 중립성인데 법무부 장관은 바로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대통령 직접적인 지시를 매일 받습니다. 검찰총장은 그렇게 사건 관련 지시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더 검사를 필요한 검사, 자기 수사하거나 문제가 되는 사람 바로바로 징계하겠다는 그 법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금 추천되어 있었던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함상훈 이 사람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놨는데 그건 한덕수 전 총리가 추천했습니다. 직무권한대행이 추천했는데 이것을 이재명이 지명철회 이 두 사람을 아예 불러가서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지명했겠다. 그리고 오늘 재판이 하나 있었는데 경기도 전 지사를 하던 이화영이라는 저는 국회의원을 하던 사람이 있어요. 이화영이가 쌍방울을 통해 가지고 100억 원을 김정은이한테 갖다 준 돈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확정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지사가 경기도 부지사가 7년 8개월 징역형을 받으면 그 주범은 지사고 부지사는 그 밑에 종범입니다. 대북관계는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북관계는 지사 지 맘대로도 못하고 모든 대북관계는 다 통일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통일부의 허락이라는 건 사실상 국가정보원에 의해서 이 사람이 북한하고 관계를 하는데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물자가 있느냐,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지 통신기기라든지 북한을 이롭게 할 현금 같은 거 가지고 원자폭탄, 미사일, 무기 같은 걸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은 가장 금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전략 장비, 무기 또는 컴퓨터 이런 것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 그 외에 사치품, 김정은이가 자기 통치수단으로 쓰는 사치품 이런 것들 다 통제가 되어 있는데 현찰을 그냥 갖다 준 겁니다. 100억 원의 현찰, 80만 달러 100억 원의 현찰을 갖다 준 겁니다. 이거는 UN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건 때문에 미국 워싱턴 한인 회장 신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 목사가 이재명을 미국 국무부에 고발하고 미국 재무부에 고발하고 UN 안전보장 이사회에 고발했습니다. 5월 14일에 고발했어요. 그게 곧 아마 수사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 건도 또 미국하고 활동하는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보통 취임하면 그날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쪽에서 통화를 안 했습니다. 이건 아주 첫날 당선되고 취임 첫날에 통화를 못한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트럼프와 통화가 불발한 이 자체가 미국 관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재명이 반미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미군 철수 발언이라든지 북한에 대북 송금을 100억이나 했다는 것 그것 갖고 재판 받고 있고 이재명은 지금 재판 받고 있고 재판을 자꾸 연기시켜가 아직 재판 중이고 그 부지사는 재판을 정상 속도로 해서 지금 좀 연기는 했지만은 지금 대부분 확정 판결이 났고 이재명은 똑같은 사건으로 재판 중인데 이재명은 7년 8개월 더 받으면 더 받을 덜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재명 재판 5개 받고 있는데 그 중에
대법관 숫자를 지금은 14명인데 이걸 30명으로 늘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5년 동안, 자기 임기 5년 동안 대법관 26명을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사람 4명밖에 없는데 26명이 지가 임명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대법원을 효력하겠다. 자기 마음대로 다 조정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는 게 매일매일요 어마어마한 뉴스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당도 지금 앉아서 누가 다음에 대표되느냐 이 짓 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음 대통령 대표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그런 고함 지르고 하는데 여기 밖에 이 자리에도 저쪽에 다 안테나가 다 높아요. 저 사람들은 특징이 온갖 방법으로 첩자를 이용하든지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정보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걸 가지고 자기들 남들 전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제가 대통령 떨어졌으면 됐지 대표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소리를 저를 아끼는 사람은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위기를 어떻게 그래서 첫째는 이거 불은 못 켭니까? 방금 누가 건드려서 꺼졌으면 이 켜줘야지. 벽 쪽에 계신 분 스위치 안 보세요. 하나가 나왔으면 저걸 영광성이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기업이 전부 다 신문 보신 분은 신문에 광고를 했는데 전면 광고를 했습니다. 기업인들이 전부 이재명 대통령 당선하는데 기업이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불법으로 합법 파업이 아니고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노란봉투법 두 번째는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은 저 밑에 하청 1차 2차 3차 저 밑에 하청 업체의 사람들이 그 노조에서 떠들더라도 그거 다 받아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직접 근로계약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밑에 하청업체의 영향은 정의선이 네가 미치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교섭을 받아줘야 된다. 그럼 받아줘야 돼. 그러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천 개의 하청업체하고 정의선이가 계속 그걸 교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기업할 사람이 있겠어요? 현대자동차 하나 상대하는데도 머리가 빠질 지경인데 요즘 또 연봉 1억 5천을 받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현대자동차 1억 4,500 내지 1억 5천을 받고 있어요. 1년에 그만큼 돈을 많이 받는 세계 최고. 이거는 일본 도요타보다 많고 독일의 폭스바겐보다 많고 미국의 GM보다 많이 돈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파업하니까 이번에 지금 현대자동차 31조를 가지고 미국에 투자하고 합니다. 한국에 안 합니다. 기업이 한국에 투자 안 해요. 이런 법 아래서는 지금도 안 하는데 앞으로 더 안 합니다. 두 번째로 항공노총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것이 정년 65세 연장입니다. 정년을 연장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우리나라는 호봉에 따라 해마다 호봉이 계속 올라가면서 봉급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65세까지 계속 올라가면 연봉이 지금 한 1억 6, 7천 올라갑니다. 돈은 엄청 올라가고 나이 65세 된 사람이 40, 50대, 20, 30대만큼 일을 생산성이 나오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청년은 또 취업을 못하고 청년은 위에 사람이 나가줘야 밑에서 올라가는데 위에 사람이 안 나가고 계속 붙어 있으니까 밑에서 취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을 바꾸는데 이 법은 현재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다 공동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악법이 제가 볼 때는 기업을 못하도록 하는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청년이 결국 피해를 보는 나이 든 사람이 뭐 어차피 우리는 뭐 살만큼 살았으면 되는데 청년들이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희망 이겨내야죠. 그래서 심각한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재벌들이 다 돈을 신문에 아마 전면 광고하는 거는 거의 뭐 억대가 나 넘겠습니다. 나 얼마인지 몰라도 돈 들여가지고 그 전부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만세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과연 여기에서 바른 소리 하고 제대로 이거 안 됩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누가 하냐. 우리 당은 지금 계속 이제 당대표 누가 하냐. 이것만 가지고 떠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도 지금 앉아가 대표하자 소리만 지금 하고 있고 나라가 지금 이런 악법은 안 된다. 이런 법은 스톱시켜야 된다. 이거는 복잡합니다. 법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조인들이 뭉쳐야 되는데 법조인들도 안 뭉칩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죄가 났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속되고 재판받고 심지어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이나 누구라도 이 사람이 마음먹으면 다 구속시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촛불이고 그것이 바로 광장의 광란적인 세력이고 대한민국 근본을 무너뜨려서 이승만 박정희라 그러면 지금 천하의 역적 독재자로 알고 있지 대한민국을 이렇게 건국하고 잘 살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은 극우 저 같은 사람은 극우로 보잖아요. 이승만이 대한민국 세운 거 사실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극우로 봅니다. 박정희가 아주 훌륭한 산업혁명가고 그렇게 말하면 그것도 극우로 봅니다. 이렇게 역사를 완전히 뒤집고 사실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자기들이 내란이지 뭐 이게 뭡니까? 이게 내란 이상이죠. 내란은 없잖아요. 벌써 끝났잖아요. 쿠데타 저 계엄한 거 벌써 끝났는데 계속 그걸 가지고 특검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선거에 패배한 것은 패배한 겁니다. 그걸 부정선거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건 부정선거라는 거는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구호로 외친다고 부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증거를 내놓고 그걸 가지고 재판해서 이기면 부정선거가 이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똑바로 싸워야 되는데 소리 지르고 뭐 들어눕는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 뜨거운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가 제대로 싸워서 이기도록 그런 방도를 취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해단식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라가 너무나 위기이기 때문에 해단식이라기보다는 구국의 축정식이다. 그래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어떤 당대표를 하기 위해서 저는 뭐 당대표에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당대표가 뭐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생만 시근하는 거지. 대통령 되면 그래도 뭐 임명직도 있고 뭐 차도 나오고 뭐 경호원 나오고 당대표는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욕심 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대통령직에도 욕심이 없지만 당대표도 욕심 낼 일이 없어요. 누구든지 할 사람이 해라. 그건 제대로 해라. 그래서 저는 아무 욕심이 없고 다만 지금 그래도 국민의힘의 장동혁 국회의원처럼 이런 분들은 월급도 받고 있고 또 국회의원이니까 보좌관도 있어요. 이런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나라를 구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 못하냐.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요즘에 차도 뭐 마땅치 않고 그래서 제가 전철을 2번 갈아타고 약속 장소로 갔는데 사람들이 보더니만 많은 사람이 저를 알아봐요. 그러면서 저보고 저 진짜다 진짜 이러고 진짜
저는 뭐 가짜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돼요. 저는 일본 여행 가는 거 2번 갈까 1번만 가고, 한 번은 동해안이나 뭐 서해안이나 우리 국내 여행을 좀 늘려주고, 일제 미제 차 타는 거 이제 바꿔갖고 국산차 좀 타고, 우리가 이제 나라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크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의자에 안 하는 이유도, 내가 지금 의자에 앉을 자격이 없어요. 스님들이야 뭐 자격이 있겠지만 나는 떨어진 사람 저 의자에 앉아서 뭐 딴 사람 다 세워놓고, 다른 사람 다 세워놓고 내가 의자에 앉을 뭐 그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걸 생각하면 저는 죄인이에요. 제가 뭐 하겠다는 거 맞지 않아요. 저는 다만 이 나라는 구해야 된다. 이 국민은 우리가 구해내야 된다. 이걸 김정은이 손에 넘길 수 없고, 이재명 같은 저런 범죄자 아닙니까? 그 범죄자에게 나라와 국민을 다 맡겨놓고 나만 어떻게 잘 살면 된다, 이 생각은 저는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대한민국에서 북한식으로 말하면 제가 벌써 죽을 사람이죠. 저는 늘 박정희 욕하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고, 북한 같은 거 즉각 총살이지 뭐 제가 아직 살아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자비와 사랑, 용서를 해주고 기회를 주는, 대한민국은 참으로 위대한 나라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너무 뼛속 깊이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은 자기 형님까지도 정신병원에 강제 행정 입원을 시키고 하다 결국 저 형님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형수님들 많이 계시는데 형수님들 욕먹는 거 맞죠? 여기 있는 형수들이라고 뭐 별 수 없어요. 대통령도 다 욕하는데 뭐 밑에서 다 그 따라 배워가지고 제대로 자기 인격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 사람이 똑바로 해야지 밑에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근본을 바꿔야 된다. 복잡하게 다른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경제도 기업이 외국 안 나가고 여기 투자해줘야 되고, 노동자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일 안 하고 절대로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국민들도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정당도 바뀌고 정치도 바뀌고 저도 바뀌고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 그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샤워하거나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이야, 물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이씨, 하루에 저는 샤워를 2번씩 하는데 이런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고마워하느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느냐?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크게 자기 자신의 생활부터, 저는 요즘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웁니다만 우리가 흥청망청 먹고 음식점 가서 그렇게 많이 남기고, 그러고도 불평 불만 투성이고, 옷도 한두 개가 아니고 뭐 저도 이번에 보시면 너무 옷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전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옛날처럼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절약, 한 푼이라도 줄이고 물 한 방울도 줄이고 아껴 쓰고 남는 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생활부터 하나씩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때가 왔다. 그걸 꼭 저는 이재명 같은 사람은 절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그 법인카드 가지고 일제 샴푸 사다 쓰고 이런 거 보셨잖아요. 과일 사먹고 하는 거. 그 집안이 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저는 대통령은 떨어졌지만 정직하게 산다.
나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나는 아끼고 그 돈 생기면 어려운 사람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이런 어떤 생활, 생각, 행동 이 자체가 저 이재명 당하고는 우리 당은 다르다. 이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면. 제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올 때 진짜다는 말은 뭐냐? 저 사람은 야 어제 TV에서 봤는데 저 물건이 어떻게 진짜로 저는 뭐 선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지하철을 타고 다니거든요. 저 진짜다 이거지. 나는 쇼가 아니다는 거죠. 정치는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는 진짜예요. 진짜는 어떻게 하냐? 진짜는 나부터, 내 매일의 생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내 자신부터, 자기 생활부터 진짜로 해야 되는 거죠. 가짜는 이거는 안 된다. 국민이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김문수를 알았던 여러분들, 우리 김문수가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뭐 고함 지르는 것 나는 거기에 꼭 진실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말하지 않지만 그 속에 엄청난 진실이 흐를 수 있어요. 고함을 많이 지르는 사람이 꼭 진실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함 지르는 것을 평생을 살아왔지만 말 없는 분들 속에 진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우리가 깊이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나를 돌아봐야 된다. 가까운 데서부터 돌아보고 작은 것부터 가짜는 우리가 털어내고 진짜로 제대로 살아야 된다. 제대로 이 나라를 바꿔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말 다시 한번 그동안 아무런 조건 없이 저를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문수 후보 승리 캠프의 단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 캠프에